대한민국 4050 취업 문제 버려진 중년의 위기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다. 2024년 대한민국의 40대와 50대, 이른바 4050세대는 역사상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태어나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를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견뎌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다. 기업은 45세면 정년이라는 암묵적 룰로 중년 인력을 내몰고 재취업 시장은 나이가 많다며 문을 닫는다. 20-30년간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들은 좌초한 배처럼 표류한다. 4050세대의 고용 문제는 2030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은 첫 출발의 어려움이지만 중년은 추락의 공포다. 자녀 대학 등록금, 부모 병원비, 자신의 노후 준비라는 삼중고를 짊어진 채 이들은 하루아침에 소득 절벽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절벽 아래는 빈곤, 부채, 노후 파탄이라는 나락이 기다린다. 이 문제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다. 4050세대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불안은 곧 국가 경제의 불안정이고 소비 위축이며 복지 부담의 폭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10-20년 후 청년 세대가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다. 숫자로 보는 4050 고용위기 조기 퇴직의 일상화. 한국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다. 2023년 기준.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세 전에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경우 더 빠르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실질 퇴직 연령은 47-48세로 추정된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강제 퇴출이다. 2023년 주요 대기업 10곳의 명예퇴직 인원은 약 8,500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중소기업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구조조정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빈번하고 고령 근로자일수록 우선 해고 대상이 된다. 2024년 상반기 정리해고 대상자 중 4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달한다. 재취업의 벽 퇴직 후 재취업 성공률은 참담하다. 45세 이상 구직자의 6개월 내 재취업률은 32%에 불과하다. 2023년. 나머지 68%는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크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인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은 급락한다. 평균적으로 퇴직 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봉 6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3,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는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다. 재취업 준비 기간도 길다. 평균 8개월이 소요되며 50대의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은 전무하거나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버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진입 어려움. 40-50대 여성의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4년 40대 여성 고용률은 67.2%로 같은 연령대 남성 90.1%과 23% 격차가 난다. 50대는 격차가 더 벌어져 여성 60.5% vs 남성 86.3%다. 경력 단절 여성은 2024년 기준 약 156만 명으로 이 중 40-50대가 65%를 차지한다. 이들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후 10-15년이 지나 노동시장에 복귀하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재취업 시 평균 임금은 월 180만 원 수준으로 경력 단절 전에 비해 절반 이하다. 직종도 제한적이다. 전문직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판매 서비스직 45%, 단순 노무직 28%로 재진입한다. 자영업 실패와 빈곤화 재취업에 실패한 중년 상당수는 자영업을 선택한다. 2023년 신규 자영업자 중 40대 이상이 62%를 차지한다. 퇴직금을 미천 삼아 치킨집, 카페, 편의점 등을 창업하지만 생존율은 낮다. 자영업 1년 생존율은 60%, 3년 생존율은 30%, 5년 생존율은 15%다. 실패한 자영업자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다.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투입하지만 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류 마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다. 결국 1-2년 만에 문을 닫고 빚만 남는다. 플랫폼 노동으로의 내몰림 재취업도 자영업도 실패한 중년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곳이 플랫폼 노동이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화물차 운송, 택시 등 2024년 배달 라이더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고용 불안정성과 저소득이다. 배달 라이더의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 수준이지만 이는 하루 10-12시간, 주 6일 이상 일한 결과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 건강보험은 50%에 그친다. 산재보험도 미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모든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한다.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 고용 불안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40-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2천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실직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대출, 자영업 창업 대출이 누적된 결과다. 문제는 이 시기에 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40-50대의 금융부채 연체율은 2024년 2.8%로 20-30대 1.2%의 2배 이상이다. 개인 파산과 신용회복 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23년 개인 파산 신청자 중 40-50대가 58%를 차지했다.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노후 빈곤으로 직결된다.
왜 4050은 버려지는가? 5세의 벽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연령 차별이다. 채용 공고에서 노골적으로 45세 미만을 명시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암묵적 차별은 여전하다. 202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가 나이 때문에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40대 후반부터는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기업들이 중년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높은 임금 부담, 연공 서열 임금 체계 조직 적응 어려움, 나이 많은 신입의 위화감, 기술 변화 적응 능력, 의심 짧은 근속 예상 정년까지 10-15년. 그러나 이는 편견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년 근로자의 생산성은 젊은 근로자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다. 경험과 숙련도, 책임감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임금 체계의 문제, 연공 서열의 역습. 한국 기업의 임금 체계는 여전히 연공 서열 중심이다.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그 결과 40-50대 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아진다. 예를 들어 대기업 50대 과장의 연봉은 평균 8천만 원인데 같은 직급 30대 대리의 2배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2배를 줘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긴다. 이는 중년 구조 조정의 주요 원인이다. 기업은 고임금 중년을 내보내고 저임금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중년에게도 청년에게도 불리하다는 점이다. 중년은 일찍 퇴출되고 청년은 저임금에 시달린다. 그리고 청년도 언젠가 중년이 되어 같은 운명을 맞는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 격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AI. 이런 변화는 중년 근로자에게 특히 가혹하다. 20-30년간 익숙하게 해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다. 2024년 기업 조사에서 HR 담당자의 67%가 중년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 문제라고 답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협업 툴, AI 활용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이 느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다. 기업은 청년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년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사람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년은 기술 변화에 뒤처지고 이는 다시 쓸모없는 인력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지며 조기 퇴직의 빌미가 된다. 재교육 시스템의 부재, 정부는 중장년 재교육을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 고용노동부 중장년 직업훈련 예산은 약 4,500억 원이다. 그러나 효과는 의문이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저품질 교육. 10년 전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많은 낮은 취업 연계율, 훈련 이수 후 취업률 35%, 형식적 운영 출석만 확인하는 부실 기관 난립, 수요 불일치, 제조업 기능 훈련 vs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특히 고급 전문직으로의 재교육은 거의 없다. IT, AI, 데이터 분석 같은 신성장 분야 교육은 청년 중심이고 중년은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재교육은 바리스타 자격증,
제빵 자격증 수준에 그치고 이는 실질적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중차별 40-50대 여성은 나이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나이 많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도 횟수는 평균 23회에 달한다. 20번 넘게 지원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취업해도 조건은 열악하다. 주로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 비정규직이다. 과거 전문직이었던 여성도 마트 계산원, 급식 조리원, 청소원 등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나 야근이 잦은 일자리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린다. 4050위기가 초래하는 사회 붕괴 가계 경제 파탄과 빈곤화. 4050세대의 실직은 가계 경제의 즉각적 붕괴로 이어진다. 퇴직금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안에 소진된다. 이후 생활비는 빚으로 충당한다. 한국복지 패널 분석에 따르면 가구주가 실직한 40-50대 가구의 64%가 2년 이내에 빈곤 선중위소득 50% 아래로 전락한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급락이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인 가구는 타격이 크다.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없어 부모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연 15-20%의 이자를 부담하며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자녀 교육 기회 박탈 부모의 실직은 자녀 교육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사교육비 지출이 급감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실직한 가구의 자녀 중 23%가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42%가 중퇴를 고려했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가된다. 부모의 불안, 우울, 분노는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 노후 빈곤 예비군 양산 4050세대의 고용 불안은 10-20년 후 노후 빈곤으로 직결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퇴직금은 이미 소진되며 개인 저축은 전무하다. 현재 40-50대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7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일인 기준 약 1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현재 40-50대의 45%가 노후 빈곤 위험군이다. 즉, 이들이 65세가 되는 2035-2045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현재 37.6%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신건강 위기와 자살 증가, 중년 실직자의 정신건강은 심각하다. 2023년 조사 결과 우울증 유병률 58%, 불안장애 47%, 알코올 의존 32%, 자살 충동 35%. 특히 남성의 경우 가장으로서의 역할 상실이 자존감 붕괴로 이어진다.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취업도 안 되며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실제로 40-50대 남성 자살률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2023년 40대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4.3명, 50대는 41.8명으로 20대 21.2명의 2배 수준이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48%, 실직 실업 23%, 가정 불화심 6%로 나타난다. 모두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사회적 갈등과 세대 분열 4050세대는 청년 세대를 향해 분노한다. 우리가 나라를 이만큼 키웠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도 안 하고 불평만 한다는 식이다. 반대로 청년 세대는 4050세대를 586 기득권,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무능한 세대로 비판한다. 이런 세대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연금 개혁, 복지 확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서 세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BS 65세까지는 일해야 한다는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4050세대는 대한민국 소비의 핵심 연령대다. 전체 소비 지출의 45%를 차지한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곧 소비 위축이고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실직 후 가구 소비는 평균 35% 감소한다. 외식, 여행, 문화생활, 내구재 구매가 대폭 줄어든다. 이는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타격을 준다. 식당, 카페, 여행사, 영화관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악순환이다. 한국만의 문제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중년. 일본도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중년 고용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40-50대였던 세대는 지금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일본의 교훈은 명확하다. 중년 고용 위기를 방치하면 그것은 20-30년 후 노인 빈곤으로 폭발한다. 현재 일본 노인 빈곤율은 20%로 한국 37.6%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가혹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차이는 일본은 30년에 걸쳐 진행된 반면 한국은 15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독일은 중년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 재교육과 취업 지원으로 유명하다. 실직 즉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가 지원된다. 특히 전직 지원 시스템 TRANSFERGESELLSCHAFT 효과적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에 전직 지원 회사로 전환 배치되어 1-2년간 재교육을 받으며 새 일자리를 찾는다. 독일의 50-64세 고용률은 73%로 한국 72.1%과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고용의 질이다. 독일은 정규직 중심이고 임금도 안정적이지만 한국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북유럽의 유연 안정성 모델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유연 안정성 FLEXICURITY 모델을 채택한다. 기업은 쉽게 해고할 수 있지만 국가가 실직자에게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실업급여가 퇴직 전 임금의 80%까지 지급되고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그 사이 고품질 재교육을 받고 적극적 취업 알선 서비스를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실직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중년 실직자도 존엄을 유지하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다. 50-64세 고용률도 75% 이상으로 높다. 한국과의 차이는 사회 안전망의 수준이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고 기간도 짧으며 최대 8개월, 재교육 시스템도 부실하다. 기존 정책의 한계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을 투입한다. 2024년 중장년 일자리 예산은 약 5조 원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공공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단기적 임금 일자리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 원 수준으로 용돈에 불과하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월 18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1년 계약이라 고용 안정성도 없다. 이런 일자리는 통계상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 소득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자영업 지원의 함정 정부는 중년 창업을 지원한다며 각종 창업 자금, 컨설팅,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한다. 문제는 시장 포화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보다 훨씬 높다. 이미 과당 경쟁 상태인데 계속 자영업자를 늘리면 공멸이다. 정부 지원도 형식적이다. 1-1 교육으로 창업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조사, 자금 관리, 마케팅 등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중년은 퇴직금을 날리고 빚만 얻는다. 연령차별 금지의 유명무실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은 낮다. 채용 공고에서 노골적으로 45세 미만이라고 쓰지 않을 뿐 암묵적 차별은 여전하다.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약하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기업 입장에서는 감수할 만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입증 책임이 구직자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다. 나이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은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하면 그만이다.